오늘은 비유 표현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비유 표현이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때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원관념이라 말하고요. 다른 대상, 빗대어 표현하는 다른 대상을 보조관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빗대어서 표현하는 방법, 이것을 비유 표현이라고 하죠. 자, 예문을 살펴볼까요? 천사 같은 친구야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친구죠? 친구를 무엇에 빗대었어요? 천사에 빗댔어요. 아, 이 친구는 아무래도 굉장히 마음이 좋은 것 같아요. 친구,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 친구는 바로 원관념이 되고요. 빗대어 표현하는 대상, 천사는 보조관념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쟁반같이 둥근 달에서는 원관념과 보조관념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네,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은 달이에요. 근데 달을 무엇에 빗댔어요? 쟁반에 빗댔습니다. 원관념은 달, 쟁반은 보조관념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비유 표현은 어떻게 성립될까요? 바로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인 원관념과 빗대어 표현하는 다른 대상인 보조관념 사이에 비슷한 속성, 유사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쟁반같이 둥근 달에서 원관념인 둥근 달, 달은 둥글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둥근 특성을 가진 달과 유사한 것, 바로 무엇을 선택했나요? 쟁반을 선택했죠. 쟁반같이 둥근 달. 이렇게 두 대상 사이에 비슷한 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럼 비유 표현은 왜 사용해야 할까요?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다음 표현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다음의 표를 보세요. 내 얼굴은 예쁘다. 너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지금은 이 상황이 계속될 것 같고 답답하고 어둡게 느껴지더라도 자,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죠. 비유가 사용되지 않은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비유적 표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장미꽃 같은 내 얼굴, 너는 나의 보물 1호야. 지금은 이 상황이 터널처럼 느껴지더라도 자, 어떤 비유가 사용됐나요? 내 얼굴을 장미꽃에 빗대었고요. 너를 보물 1호에 빗대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될 것 같고 답답하고 어둡게 느껴지는 상황을 터널에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나요? 비유 표현을 하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확한 인상을 주고요. 대상을 전달할 때 보다 인상 깊고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겠죠. 비유 표현의 효과, 여러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광고를 살펴보고 이 광고에서 책을 무엇에 빗대어 표현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책이 흙 속에, 땅 속에 이렇게 박혀 있네요. 책을 무엇에 빗대어 표현했죠? 네, 나무에 빗대어 표현하였습니다. 자, 이 광고에서 그렇다면 왜 책을 나무에 빗대어 표현했을까요? 책을 읽을수록 지식이 쌓이는 것이 마치 나무가 자랄수록 나이테가 늘어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처럼 표현했겠죠. 책을 나무에 빗대어 표현한 광고입니다. 자, 다음 광고 살펴볼까요? 키를 뽑으면 저금통이 됩니다. 자,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자동차의 키를 꼽는 이 부분을 확대해서 근접 촬영을 해서 이렇게 사진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키를 꼽는 이 부분이 마치 저금통의 동전 투입구와 같은 모습을 띠고 있죠. 자, 계속되는 고유가 시대에 자동차 운행을 줄이는 것, 바로 이것은 돈을 모으는 길, 바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처럼 표현했습니다.
자, 3. 비유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화류법, 대유법, 풍유법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직유법입니다. 직유법은 뭐뭐 같이, 뭐뭐 같은, 뭐뭐처럼, 뭐뭐인 등의 연결어를 사용하여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을 직유법이라고 합니다. 자, 예문을 볼까요?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자, 꽃을 이야기하는데 내 누님에 빗대었어요. 나의 누님에 빗댔습니다. 근데 내 누님 뒤에 보니 어떤 말이 있어요? 뭐뭐 같이라는 연결어가 있죠. 자, 이와 같은 표현이 직유입니다. 자, 실고추처럼 가늘게 피어나는 밤. 자, 밤을 실고추에 빗댔어요. 근데 실고추의 뒤에를 보니 뭐뭐처럼이라는 연결어가 사용되었네요. 자, 이것도 직유법.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자, 나그네의 가는 모습을 구름에 달 가는 모습에 빗대었어요. 달가 듯이라고 돼 있죠.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인 듯이, 뭐뭐인 양 등의 연결어를 사용하여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 바로 직유법이라 이야기합니다. 이제 은유법입니다. 은유법은 A는 B다의 형식으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동일 관계로 나타내는 표현 방법입니다. 동일 관계라는 것은 A와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관계가 이렇게 뭐뭐는 뭐뭐이다의 형태로 나타나는 방식이에요. 자, 예문을 살펴볼까요? 내 마음은 호수요. 자, 내 마음은 원관념이죠. 내 마음을 어디에? 호수에 빗대었어요. A는 B다의 형식이 성립되죠. 이러한 표현 방법을 은유법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예문, 나는 낭만 고양이. 나를 낭만 고양이에 빗대었어요. 자, 고독은 나의 광장. 자, 고독을 나의 광장에로 빗대었죠. 이처럼 A는 B다의 형식, 은유법입니다. 자, 세 번째 표현 방법은 의인법입니다.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참새가 나를 보고 노래를 불러요. 자, 노래를 부르는 건 사람들이죠. 그런데 참새가 노래를 부른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이처럼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식, 의인법이라고 말하죠. 자, 두 번째, 다정하게 인사하는 건 여러분과 저 같은 바로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돌담과 햇볕이 다정하게 인사해요 라고 표현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의인법이 사용됐죠. 방긋 웃는 꽃잎마다 꽃잎이 방긋 웃는다 라고 표현했네요. 마찬가지로 의인법입니다. 이제 화류법입니다. 화류법은 살아있지 않는 무생물을 살아있는 생물처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방법. 자, 그럼 예문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바다가 해를 집어 삼켰다. 바다는 살아있지 않죠. 근데 바다가 집어 삼켰어요. 마치 생물처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러한 표현 방식을 화류법이라 이야기합니다. 산이 긴 날개를 힘차게 폈다. 자, 산은 고정된 곳에서 움직이지 않죠. 날개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긴 날개를 힘차게 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표현했어요.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여기도 보니 어둠을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생물들이 새끼를 낳을 수가 있겠죠. 근데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라고 표현을 했네요. 이와 같은 표현법,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방법을 활유법이라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대유법입니다. 대상의 일부분이나 속성을 들어서 대상 전체를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에서 빵. 자, 펜은 칼보다 강하다 에서 펜과 칼. 그리고 어떤 약주를 드셨습니까 에서 약주. 바로 대유법이 사용된 표현이겠죠. 자, 그렇다면 빵이라는 것은 어떤 전체를 표현하는 걸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빵을 사용한 거겠죠. 사람은 먹는 것만으로는 살 수가 없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빵이라는 음식의 아주 한 종류에 불과한 이 빵을 이처럼 빗대어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펜은 칼보다 강하다. 펜, 바로 문학의 힘, 지식의 힘은 칼, 무력의 힘보다 강하다라는 걸 표현하는 문장이고요. 자, 어떤 약주를 드셨습니까? 자, 약주는 술의 일종이죠. 술의 한 종류예요. 그런데 어떤 약주를 드셨습니까?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어떤 술을 드셨습니까? 술을 표현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대유법입니다. 일부분이나 속성을 들어 대상 전체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풍유법입니다. 풍유법은 원관념을 속담, 격언 등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들 속담 많이 알고 있죠? 격언, 명언들 많이 알고 있죠? 자기가 말하고 싶은 바를 속담이나 격언 등에 빗대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더니 내가 이럴 줄은 정말 몰랐구나. 자, 이 문장을 보니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라는 속담이 있죠. 자, 이처럼 자신이 어떠한 말을 전달할 때 속담이나 격언 등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 통유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통해 비유 표현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다음에 세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세 문장이 있습니다. 봄은 크레파스, 크레파스 같은 봄, 봄이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손짓한다. 자, 이렇게 세 개의 문장이 있는데요. 각기 다른 비유 표현이 사용되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봄은 크레파스. 자, 여기에 사용된 표현 방법은 무엇일까요? 봄을 크레파스에 빗댔네요. 자, A는 B다. 자, A는 B다. 자, 이런 표현 방법 무엇이라 했습니까? 네, 은유법이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크레파스 같은 봄. 크레파스, 봄. 자, 봄을 크레파스에 빗대었는데 이 사이에 뭐뭐 같은과 같은 연결어가 사용되었네요. 이런 표현 방법은 직유법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마지막, 봄이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손짓한대요. 무엇이? 봄이. 봄이 옷을 입고 손짓해요. 사람이 아닌 대상을 마치 사람처럼 표현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의인법입니다. 자, 다음 광고문에는 어떤 비유 표현이 사용되었나요? 자, 여러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바다, 소중한 보물입니다. 바다는 소중한 보물이다. A는 B이다. 어떤 표현 방법이에요? 맞습니다. 은유법입니다. 자, 은유법이 사용된 광고였습니다. 자, 다음 광고를 살펴볼까요? 자, 사진 속에 이것, 주사기 모양이네요. 그런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 마스크로 안 아픈 예방접종 하세요. 자, 마스크를 마치 주사기처럼 이렇게 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읽어보니 마스크 착용은 이러한 전염병을 예방해주는 또 하나의 예방주사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마스크는 예방주사이다. 자, A는 B이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은유법이 사용된 광고였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비유 표현이 무엇인지, 비유 표현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은유법, 직유법, 그리고 통유법, 의법, 대유법, 사유법까지 총 6개의 표현 방법이 있는 것 학습했죠? 여러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